여러분, 주가가 99% 폭락했는데 갑자기 주주들한테 현금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릴까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어쩌면 시장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일 수도 있는 오리엔탈 문화홀딩스라는 회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볼 미스터리인데요. 아니 어떻게 주가가 그냥 바닥도 아니고 지하까지 뚫고 내려가는 회사가 갑자기 주주들한테 자, 여기 현금 받으세요 하면서 돈을 나눠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자, 일단 이 회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부터 보시죠. 이게 지난 1년간 주가 성과인데요. 무려 마이너스 99%. 네, 99%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사실상 뭐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게 된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딱 열어봤더니 세상에 부채는 거의 없고요. 현금만 3,878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거의 5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이 회사가 보여주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역설입니다. 한쪽에서는 망했다고 소리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돈 많다고 외치는 격이죠. 대체 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한 일들을 보면요. 이 혼란이 정말 극에 달합니다. 자, 한쪽에서는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무려 220대 1, 22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주식 분할을 해요. 보통 이런 건 상장 폐지 당하기 직전에 하는 마지막 발악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뭘 하냐면 주주들한테 특별 현금 배당을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마치 우리 돈 많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고 과시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동 때문에 투자자들은 지금 완전히 멘붕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마치 서로 다른 두 회사의 장부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수입, 즉 버는 돈과 자산, 즉 가진 돈 사이에 정말 충격적인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의 핵심적인 모순이죠. 왼쪽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이 60% 넘게 폭락했고 반년 만에 순손실이 380만 달러예요. 이건 뭐 사업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잖아요. 근데 오른쪽 대차 대조표를 보면 현금은 3,878만 달러나 있고 부채는 0%, 재무 상태만 보면 초우량 기업이에요. 이건 마치 배에 구멍이 나서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은 우리 금고는 가득 차 있으니 문제없다고 외치는 꼴이죠. 그리고 이 붕괴가 어디서 오는지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게 바로 핵심 사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활동 거래자, 그러니까 진짜로 이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이렇게나 급감했다는 건 이제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이 더 이상 매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실적이 좀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이 회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업은 이렇게 망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현금을 깔고 앉아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돈 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바로 이 돈의 출처, 이 괴리의 원인을 찾아야만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해답의 실마리는요, 이 회사의 과거에 있습니다. 평판에 아주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그러니까 순탄치 않았던 과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주주 관련 조사 때문에 은행 계좌가 꽁꽁 묶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고객들의 신뢰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나중에 혐의가 풀리고 계좌 동결도 해제됐지만 한 번 떠나간 고객들의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사업이 붕괴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정말 돈보다 무서운 게 신뢰를 잃는 거죠. 결국 시장은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회사는 근본적으로 위험하다. 전문가들은 이 회사가 쌓아둔 현금 더미 너머에 있는 진짜 위험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고등들이 켜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와,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기술적 분석 지표는 강력 매도를 외치고 있고요. AI 분석가도 성과가 시장 평균에 못 미칠 거다라고 하고 심지어 MACD 같은 주요 지표도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미 모든 중요한 이동평균선 한참 아래에서 놀고 있고요. 심지어 2023년에 했던 주식 분할도 이 하락세를 막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대시보드에 있는 모든 경고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회사는 뭘 할까요? 이제 모든 걸 건 아주 위험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위대한 재창조. 기존의 사업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하지만 아주 투기적인 미래로 뛰어드는 거죠. 이 회사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주식 분할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 설명처럼 주식 여러 개를 하나로 합쳐서 주식 수를 줄이는 대신 주당 가격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보통은 상장 폐지를 면하려고 벼랑 끝에 몰린 회사들이 마지막에 꺼내드는 카드라는 점이에요. 이 회사가 밟고 있는 세 단계를 보면 이건 그냥 일부 수정이 아니라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겁니다. 첫째, 복잡하고 불투명했던 VI 구조를 버리고요. 둘째, 자본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는 파격적인 역주식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확보한 돈으로 기존 사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투기적인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올인하는 거죠. 이건 회사를 살리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인 동시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정점에 있는 가장 기이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원래 하던 사업 모델이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요.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84.7%나 되거든요. 물건 하나 팔면 85% 가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매출은 계속 붕괴하고 있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이건 마치 세계 최고의 엔진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바로 엄청난 도박에 겁니다. 매년 52%씩 성장하고 있다는 아시아 메타버스 시장을 보고 와인월드라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건 기존 사업은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고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성공하면 대박일 수 있는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드는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승부수. 자, 여기까지 이 복잡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주식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죠? 이렇게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주식에 대한 전망을 기간별로 나눠서 보는데요. 먼저 1주에서 3주, 단기적으로는 역주식 분할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서 아주 위험하다고 보고요. 1개월에서 3개월, 중기적으로 봐도 기존 사업의 손실이 계속될 테니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그럼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는 어떠냐? 이건 이제 완전히 고도로 투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메타버스 사업이 대박 날 거라는 데 거는 도박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의 최종 평결은 아주 차갑고 명확합니다. 시장 분위기는 부정적이고요. 공식적인 투자 의견도 시장 평균보다 못할 것이다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아직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는 메타버스 사업인데 여기에는 투자금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한마디로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이 회사의 선택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날아오르는 불사조의 비상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될 마지막 필사적인 도박으로 끝나게 될까요? 오리엔탈 문화 홀딩스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